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전 실장,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성현 교수님, 좀 잣대가 공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지도부에서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인데 네. 저는 묻고 싶어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현역 의원 중에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지검장, 총장 승진에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만약에 그 당시에 반대했다면 저는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속았다는 말로 일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 반대한 사람은 누구냐? 이번에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이에요.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에 격렬하게 반대했기 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카드가 소위 말해서 사법개혁에 제일 좋은 카드구나. 이래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지검장, 총장 승진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제 얼굴에 침 뱉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사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 상식의 수준, 어떤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전략회의에서 나와야지 네. 책임도 불분명한 걸 가지고 뭐 누가 탄생에 기여했냐. 그럼 당장 김대엽 평론가 얘기처럼 아니 제일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제 얼굴에 침뱉기를 전략회의 그것도 총선 전략을 짠다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경기를 치르는데 경기를 치를 때 기준, 규칙을 다 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 중간에 다시 규칙을 수정합니다. 기준을 바꿉니다.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민주당도 갑자기 잘 나가다가 지난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오고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복권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복권 받았어도 당신의 죄질은 공천 배제 대상이야 라는 것을 추후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공정한 공천을 사실 유발하고 있는 원인, 양당 공이 제가 볼 때는 공천이 굉장히 지금 난해하고 난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공천은 당에서 하는 일이다,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뭘 얘기하냐면 공정한 공천을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이 왜 공정한 공천을 주장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금 거의 대판 싸움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천이 4년마다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제3지대, 새로운 신당, 개혁적인 신당을 원하는 건데 요즘 개혁신당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석고 대제하지 않았고 뭐 백서도 안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박성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4년 동안요. 예. 민주당 의원 중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입법화시킨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박용진 의원이라고 유치원법. 봐요. 유치원 3법. 예. 당시에 국민들 특히 우리 30대, 40대 여성들의 민주당 예. 지지를 이끌어낸 1등 공신입니다. 네. 다른 부분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유치원 3법 하나만으로도 박용진을 안고 가야 될 이유가 민주당에 있어요. 그런데 석고대제를 얘기한다? 예. 과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네.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박성현 교수 고맙습니다.